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잠시 후면요 9월 27일 새벽 2시가 됩니다.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저도 좀 졸려갖고 자고 싶은데요. 또 이 MBC 3노조에서 심야에 긴급한 입장문 성명문을 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론전에서 이 MBC에 밀리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5년 내내 MBC, KBS 이런 좌파 언론들이 대한민국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요. 완전히 운동장을 기울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가운데 방통위원장 한상혁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버티는 이유는 박성재 MBC 사장 내년 2, 3월에 임기가 맞춰지는데 그때 교체될 때 또 이 좌파를 갖다 앉혀야 되지 않겠어요? 민원연 출신을 또 앉히겠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상혁이는 지금 사퇴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MBC의 조작 방송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이제 아시겠지만은요, MBC 조작 방송의 문제점이 뭐냐? 우선은 확인 없이 보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외교적인 그런 이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아주 중대한 뉴스를 갖다가 일체 확인도 없이 그야말로 짜집기 조작 방송을 했다. 자막까지 만들어서 붙였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그럴까요? 악의적인 편집이고요. 특히 악의적인 편집은요. 1분 12초짜리 영상에서 마지막에 같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3번씩이나 반복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조작 방송이고 왜곡 방송이고 현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자면 이번 순방이 실패로 끝나기를 바라는 공작적 목적을 갖고 접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출근길에 말이죠. 이 동맹을 훼손하고 동맹관계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험하게 빠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방송이다. 그래서 진상을 반드시 밝혀라. 이렇게 입장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 쉽게 그냥 강공이라 그러는데요. 강공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석적 대응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도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도 그러한 입장을 내놨다. 이게 이제 보도의 메인 뉴스의 큰 흐름으로 돼 있고 이러한 보도가 정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 첫째로는요. MBC가 외형적으로는 주장이 뭡니까? 엠바고를 지켰다. 그래서 엠바고가 9시, 9월 20일 날 9시 39분에 끝나는데 10시 7분에 보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는데요. 문제는 바로 뭐냐? 이것이 이제 정언 유착, 즉 민주당과 언론, MBC의 유착 관계. 이 의혹을 우리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이게 아침 9시 33분에 이 박홍근이가 정책조정회에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9시 33분에. 그런데 이 9시 33분이라는 얘기는요. 10시 7분에 MBC가 처음으로 공식 발표하기 전보다도 거의 한 40분 가까이 먼저 발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이 뉴스를 들었느냐? 왜냐면요. 박홍근이가 발언하면서 막말 외교를 했다. 막말 외교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뭐냐? 엠바고가 9시 39분에 풀렸잖아요. 그런데 박홍근의 발언은 9시 33분. 6분이나 먼저 엠바고보다 먼저 또 발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민주당과 그 다음에 MBC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 보도를 어떻게 해서 MBC 쪽에서는 이렇게까지 이루어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시계열적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정리하면 이 NGO 프레스라고 하는 언론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이 MBC 3노조가 밝힌 내용을 갖다가 시계열적으로 분석을 하면 그날 행사가 말이죠. 9월 20일 날 새벽 대한민국 우리 시간으로 이 KST 기준으로 새벽 5시에 열렸습니다. 새벽 5시에 열렸는데 이거를 이 풀 기자는 MBC에서 누가 들어갔냐면 박종일 카메라 기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6시 30분부터 정확하게 6시 28분부터요. 7시 26분까지 거의 1시간 동안을 서울로 송고를 합니다. 송출을 해요. 송출하는데 이제 1시간 정도가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박종일 이 기자는 누구냐? 이 사람이요.
누수 영상국장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 기자 조직을 총괄하는 상당히 센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요, 이 MBC 노조가 이 계속해서 이 편파 방송을 하고 있다. MBC 이러한 문제제를 계속 제기할 때 당시 뉴스 영상 국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편파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박종일 기자예요. 근데 박종일 카메라 기자가 이거를 누구한테 주냐면은 MBC 이기주 기자. 이 사람도 공동취재단에 속해 있어요. 이번에 순방과 관련해서 MBC 이기주 기자한테 이 영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기주 기자가 이제 문제예요. 이 사람이 소음이 섞인 현장 녹음을 잘못 해독해가지고 본사에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기주 기자는 누구냐? 지난 대선 때요. 국민의힘에 출입하면서 지독하게 편파 보도를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MBC 3노조 측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박종일 촬영에 이기주 기자 서울 송고에 서울 송고할 때 오독해서 자막을 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기주 기자는 아주 이 편파 보도의 핵심 인물로 아주 이름을 날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서울로 올라온 시간이 서울로 이제 보낸 시간이 말하자면 7시 26분까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대로 8시쯤에서 SNS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MBC 자막하고 같은 내용의 글이 SNS에 이제 대대적으로 전파가 되고 떠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NS에 나온 거를 이 박홍근이가 봤다. 이렇게 이제 MBC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자기네하고는 관계없다. 그런데 SNS에 돌게 되는 이 내용이 바로 다른 방송사도 전부 다 공유했다고 하지만은 자막 처리는 그대로 돌아다녔잖아요. SNS에. 그러니까 이건 KBS라든가 무슨 KTV라든가 뭐 다른 SBS라든가 뭐 TV조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입수했던 그 동영상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즉 MBC가 만든 자막이 달린 그 내용이 SNS에 퍼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SNS하고 이 민주당하고는 연계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의 큰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쉽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심야에 말이죠. 이게 밤 11시가 넘어서 올라온 이 MBC의 노조, MBC 3노조의 입장문입니다. 왜냐면은요, MBC가 이거는 이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해서 냈거든요. 자, 첫째로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고 사용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면 왜 이재명 욕설은 보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MBC의 입장문을 보면 그 어디에도 굉장히 장문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실제 발언이 정말 MBC 보도하고 같은 내용이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MBC가 이거는 사실대로 보도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 확인이 안 됐는데도 보도해야 할 무슨 특별한 긴박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했던 이재명의 끔찍한 욕설은 왜 보도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제1당 대표이니까 녹음을 가져다 틀어라. 그러면 국민들이 회사 측 해명을 진심으로 믿을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MBC에서는 이 SNS에 이미 윤 대통령 발언이 동영상에 떠돌아다녔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MBC를 의심할 수밖에 국민들이 없다는 겁니다. 즉, 신뢰성 있는 외부 기관에 관련자들이 통신기기 분석을 의뢰하면 어렵지 않게 진실이 밝혀질 거다 아니냐. 회사 측에서 성의 있는 조치를 하라. 즉, 제가 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진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요. 제가 더 그랬잖아요. 이거 현장에 있는 MBC 기자들, 본부에 있는 MBC 기자들, 그 다음에 박홍근 핸드폰, 이거 민주당의 이쪽 몇몇, 이거 핸드폰 전부 포레시 갖고 딱 까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는데 MBC 3조도 이 부분을 또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MBC 입장문에 강력히 언론 탄압을 유감을 보인다. 그러면서 이 MBC는요, 이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보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의연하게 허위 보도를 계속하겠다는 소리로 들리지 않으려면은 MBC가 국민의 신뢰를 좀 찾아내라. 찾는 방법을 연구하라. 이렇게 지금 MBC 3노조가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요, MBC는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이 긴 장문의 글을 압축하면은요. 미국 뉴욕에서 촬영된 영상은 MBC 기자가 개인적으로 찍은 게 아니다. 대통령실 풀 기자단 일원으로 촬영해서 그 전체 영상을 갖다가 전 방송상과 공유했다. 그래서 이 해당 촬영부는 KBS, SBS의 지상파, 종합 편성 채널, 보도 전문 채널, KTV, 아리랑TV 같은 시간에 전부 공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애써 이 사실을 감추고 마치 MBC만 이 영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게 거짓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NS에 돌고 있는 그 내용이 다른 방송사가 방송하려고 편집한 내용이 아니라 MBC가 방송하려고 편집한 내용하고 자막까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MBC가 범인이나 마찬가지다. 이 주장을 제가 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나름대로는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쉽게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MBC 3노조의 심야 입장문은 지금 MBC가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입장이 지금 세 번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MBC 3노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 계속해서 우리가 좀 격려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재명 관련으로 넘어갈게요. 이재명의 욕설,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이재명의 수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성남 풋볼클럽 사건이요, 법카보다도 훨씬 더 큰 사건이면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려 160억 원의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이거를 지금 찾아내는 게 경찰 그리고 검찰의 지금 수사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 후원금이 도대체 용처가 어디로 됐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성남시 의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일체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날짜상은 어제죠. 이 성남 풋볼클럽에 이 후원금을 냈던 이 회사들 6군데인데 네이버, 농협, 두산건설, 분당,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6곳 중에서 두산건설에 대해서 경찰에서 제3자 뇌물죄로 검찰에 넘겼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는데 지금 TV조선에서 말이죠.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오늘 이 압수수색 영장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경찰에서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는 제3자 뇌물죄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뇌물을 받았고 안 받았고 관계없어요. 두산건설이 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제3자 뇌물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보면 제3자 뇌물죄보다도 훨씬 죄질이 나쁘고 더 중죄로 평가받는 직접 뇌물죄, 즉 특가법상 뇌물죄로 적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이버하고 차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재명을 갖다가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러니까 두산건설에서는 제3자 뇌물죄, 그리고 네이버하고 차병원에서는 대해서는 직접 특가법상 뇌물죄로 딱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특히 네이버는 왜 그러냐면 한 40억 원을 네이버는요, 이 성남 풋볼클럽에 후원을 했는데 네이버가 직접 후원을 하지 않고, 어디를 통했느냐? 희망살림이라고 하는 재단법인을 통해서 40억 원을 줬어요. 그래서 희망살림에서 이 성남 풋볼클럽에 이 돈을 줬는데 40억 원을 다 준 게 아니라 39억 원만 후원금으로 내고요. 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그러면 이 희망살림에 지원할 때 이 어디를 통해서 뭘 위해서 지원한다고 그랬냐면 롤링 주빌리 은행 지원을 위해서 이 후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롤링 주빌리 은행은 누가 은행장이었냐면요, 이 공동은행장이었는데 바로 이재명이가 당시 성남시장이 공동은행장이었어요. 그리고 희망살림은 누가 운영했느냐?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재윤경 전 의원이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수사한 것이죠. 바로 요런 부분을 이 직접 특가법상 뇌물죄로 검찰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요, 네이버가 성남 풋볼클럽을 지원하는데 왜 우회 지원했느냐? 대가성이 뭐냐? 이거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의 죄질이 아주 더 중한 죄질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이것도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인적은 바로 뭐냐? 경기도하고 아태협이 말이죠.
2019년도 5월 달에 중국 단둥의 한 호텔에서 당시 이화영 부지사고요. 아태엽 안 회장 그리고 북한 인사들이서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비공개 보고서를 갖다가 TV조선에서 단독으로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경기도하고 아태엽이 북쪽 관계자하고 대북 사업을 쭉 협의하는데 어떤 사업들이냐? 저 경기도 도지사 누굽니까? 이재명이가 방북하는 문제, 그 다음에 남포항을 개발하는 문제, 국제체육대회를 여는 문제, 그리고 옥류관을 우리 국내로 유치하는 문제, 이러한 남북 간의 사업 무려 16개나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기도와 아태엽이요.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나고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대북 사업을 16개나 벌이려고 했는지 이게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말이죠. 이화영의 경우에는요. 쌍방울 사회이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썼고 그리고 이 아태엽의 안 회장은요. 쌍방울 계열사 임원으로 영입이 됐고 그리고 안 회장이 가지고 있는 아태엽 사무실은요. 쌍방울 본사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검찰에서는요. 왜 대북 사업에 쌍방울이 이렇게까지 깊이 개입했는지 어떤 이권을 노렸는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태엽의 대북 거래 그리고 쌍방울의 지원 이것도 이재명을 옥죄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이고요. 더 큰 것은 현 단계에서는요. 대장동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우일에 이런 것보다도 더 큰 사안은 바로 성남 풋볼클럽이다. 그래서 성남 풋볼클럽이 최종적으로 이제는 뇌물죄로 특가법상 딱 피의자로 적시됐기 때문에 이재명의 구속수사는 불가피한 국면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TV조선을 보면요.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요, 지금 이제 환율 동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하루 사이에요. 30원이 올라서 1430원도 무너졌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1500원은 시간 문제다. 이런 지금 예측까지 해 놓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 환율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작전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힘이 버거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 달러 확보에 비상이 걸려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달러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밤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